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4일이네요. 이제 시험이 51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해가는 이런 단계에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빨리 들어서기를 이렇게 이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드릴 말씀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벼룩시장 그 무료 나눔터에 보면은요, 그 XGB PH 정석 3 요거 이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회원들 요청에 의해서 20부 판매했는데 7권 어제 포장을 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발송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7개 정도, 그러니까 한 13개 정도 지금 남았어요. 밑에다 댓글로 신청만 해주시고 입금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댓글 쓰시는 것보다 댓글은 쓰셔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성함, 주소, 여기 전화번호 세 가지 반드시 써주시는데요. 자물쇠 클릭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댓글 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입금자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거를 이제 발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꾸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그 신청만 해놓고서 구매를 실제 입금을 안 해주셔가지고 하면은 제 손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이거 일만 많이 하지 이거 돈 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이거 딱 팔고서 말겠습니다. 이제 더 없으니까 요거 빨리 저 신청을 해주시는데, 신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입금자 순위 더 중요합니다. 입금자 순서대로 딱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13권 지금 남아 있습니다. 13권 남아 있으니까 뭐 이번 주 안에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빨리 끝내고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빨리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전기기능장의 흑역사 중에서 이제 끝도 없는 이제 그 부정 감독도 많고 불량 감독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막을 방법이 도대체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정 감독이라는 거는요, 자기 아는 사람 또는 자기 학생들을 갖다가 자기가 감독관으로 가서 학생들을 그 시험장에 뭐예요, 저기 시험을 보게끔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사전에 그 다 작업을 합니다. 산업인력가공단은 말이야, 뭐 감독관 배정은 나중에 되기 때문에, 접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감독관들은요 다 어느 시험장으로 간다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감독 업무를 하면은 자기는 어느 지역에 어느 감독관으로 간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는 학생들이 이제 거기 왔을 때 이제 그 학생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또 이제 시험 점수를 높게 해서 이제 합격을 시키는 그 부정 감독이죠. 부정 감독. 부정 감독이 그런 것이고요. 불량 감독은요, 도대체 이게 뭐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동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합격할 사람을 떨어뜨리고 떨어뜨릴 사람을 또 붙여놓고, 뭐 이것도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막 뭐라고만 하고, 응? 뭐 엉뚱한 걸로 떨어뜨리고 막 그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의정부 60회 때 의정부 공고에 시험장에 그 들어간 감독관이 있죠. 그 X1 B접점으로 이제 그 회로대에 그려져 있으니까 PSC 입력을 B접점으로 결선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떨어뜨렸잖아. A접점으로 결선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량 감독이지, 불량 감독. 불량 감독이지. 이런 사람들의 이 등장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막을 방법 없습니다. 그거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독관이라는 건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이런 부정 감독이나 불량 감독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뭐 30개 정도, 뭐 25개 정도, 25개 정도 이상 되는 30개 가까이 시험장이 있는데,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감독관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고 시험장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감독이나 불량감독이 등장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장을 줄여야 돼요. 시험장을 줄이고요. 제대로 된 감독만 선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그 적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시험장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보는 인원이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3일 보는 것을 뭐 10일 정도, 9일 정도 이렇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제 감독을 할 수 있게 이 불량 감독을 막고요. 부정도 그 시험장에서 이제 정해진 그 우수한 감독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명예가 달려 있는 일이고 또 처벌 규정을 또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 감독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를 시키면은 그 시험장도 적고 이제 감독관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정 감독이나 불량 감독이 등장할 확률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험장을 줄이고 시험을 날수를 갖다가 길게 잡아라. 그럼 매일 이제 한 10일 정도 본다, 9일 정도 본다 그러면은, 그걸 매일 바꾸면 되는 거야. 다른 문제로.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정 감독을 없애고 불량 감독들을 이제 등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네? 지금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출제 오류가 매 반복되는데, 이런 출제 오류에 대해서 항의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매번 수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 구조를 바꿀 방법이 없는가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자체 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자격 검정을 갖다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한 거라고. 그래서 자격증 검정 위탁 기관이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되는 거예요. 그 정부 산하기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고용노동부나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이 체제로서는 절대로 이런 출제 오류가 생겨도 이런 것들을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갖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출제 오류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고 다시 재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험자들의 수험료를 갖다 돌려준다, 수험자들한테 그 접수비를 갖다 시험 접수비를 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정하지를 않을 거 아니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런 그 피해자들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없는 이 시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출제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검토를 하냐면 민간 기관 쪽에서 우리 이제 기술자들이 선별이 돼서 한 뭐 5명 정도, 이렇게 10명 정도 선별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간 쪽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폴리텍 학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학원 쪽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 학원 쪽에 있던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는데 5명 중에서 1명이라도 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게끔 이런 그 검토하는 민간 단체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민간 단체가 이제 시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돼.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검토해서 이건 출제 오류가 맞다 해가지고 그걸 인정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절대로 관공서나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걔네들이 뽑아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술자나 이런 뭐 대학교 교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검토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
한글도 틀렸어요. 한글도 틀렸는데 어떻게 이게 시험이 이게 출제오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아니래요. 그걸 가지고 도장을 찍어 55회 때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 어? 이거는 정말 뭐 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국가가세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응?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의 교수로 있고 기술자로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통역 설명하고 도면하고 서로 틀려요. 완전히 180도 틀려버려. 근데 어떻게 이거를 도장을 찍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인력과 자체 내에서 선별한 이 사람들이 도면을 검토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완전히 이거 범죄자들이야.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을 보고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다 집단이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민간 단체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응?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선별되는 인원이 이제 누가 선별하느냐? 그 수험자들이 선별을 하게끔 해야 돼. 수험자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선별해 주면은 제가 이제 가서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출제 오류에 대해서 이 수험자들이 피해를 받은 이런 구조를 바꿔서 이제 수험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절대로 산업인력가용단 자체 내에서 검토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인력가는 범죄자 집단이라니까. 완전히 사기를 쳐요. 그런 경우 어디 있어? 뻔히 아니 사기도 아니지. 그거는 완전히 뭐요? 출제 어려운 거를 명확히 알고서 다 보고 있는데 대학교 교수나 그 저기 누구를 데려다가 아는 놈들 데려다가 출제 어려운 없다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건 뭐예요? 이건 사기가 아니고 완전 독재자지. 독재자. 그 자격증 공화국의 수장 독재자 후에 잔당들이단 말이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산업인력가용단이 자기네들이 이제 자격증 권력기관이라 권력기관처럼 이런 행세를 하면서 속이는 거야. 국민들을. 국민들이 그 잘못했다라는 걸 아는데 수험자들이 아는데도 그거 속이고 있더라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렇게 이런 그 월권 행위를 엄청나게 이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야. 산업인력가용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수험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신경을 써야 된다고. 산업인력가용단 때문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수험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 측에서 이거를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누구를? 산업인력가용단을. 그 출제팀을. 이해가십니까? 그런 구조가 되면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선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제 복잡한 이제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서류만 가지고서 이제 검토를 해서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 게 뭐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많이 하죠. 음주운전 하면 이제 뭐 그걸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술을 실수로 이렇게 먹어서 운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생업이 지금 지장이 막심하잖아.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을 이렇게 한다고. 과거에는 이게 받아들였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되지. 행정심판이. 그래서 빠르게 이게 그 면허증 취소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어떻게 구제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그냥 직결 처분 돼버려요. 그냥 딱 기각을 시켜버려요.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판을 직접 거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나는 아니다. 잘못 그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 이 지금 60회 카톡 사건 때 이제 그 지금 보시면 행정 그 소송을 건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3년간 시험이 정지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가용단이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끔 이렇게 막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한 사람들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행정소송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부정행위를 진짜 했다, 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소송을 걸려면요, 일단은 내가 부정행위를 안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반드시 소명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을 때 나는 그 부정행위를 안 했다라는 진술을 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인정을 해버렸어. 인정을 하면은 행정소송을 하나 말합니다. 아니, 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을 해버렸는데 행정소송을 걸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거 소송을 해도 다 100% 기각이 됩니다. 돈만 날리는 거야, 한마디로. 행정소송 하려면 뭐 300만원, 500만원 막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보통 500만원 들어요, 500만원. 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져요. 응?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 내가 인정을 했다, 그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행정소송을 하나 많아요. 다 기각이에요. 그건 100%. 내가 일단은 그 부정행위를 안 했다라는 거를 끝까지 주장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왜 3년간 시험 정지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뭡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기면은 3년간 시험 정지 풀어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거밖에 없어 지금 이 사실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진짜. 그리고 60의 카톡 사건 때 그 행정소송 거신 분들은 보신 중에서 제가 잘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어쩌면 이길 수 있는 분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출제 오류가 났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100%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시험 구조가 이래서 그래요. 출제 오류는 분명히 맞는데 반대로 역으로 그 문제를 원도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원도 4번을 갖다가 가지고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서 이제 했느냐 해가지고 산업협력공단 맞고소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시험지 뺐다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처벌을 시켜버립니다. 이거 맞고소를 하는 거지, 산업협력공단이.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출제 오류가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시험을 보게 해달라. 다시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산업협력공단에 맞고소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시험지 어디서 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계 공무집행 처벌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거 환장하는 거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일단 시험 문제 뺀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거야. 만약 그거를 감수하고서 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나 위계 공무집행을 처벌 받을 테니까 그래 행정소송에서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악의 빗발 쳐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단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간다고 그래도 그 기술적인 소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출제 오류라는 거에 산업협력공단 쪽에서 또 그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검토하게 시켜서 이제 출제 오류는 없으면 하고서 그 판사한테 제출을 해버려요. 그 제출을 해버리면은요, 생각을 해요. 판사가 딱 보고서, 판사가 뭐 기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거기 뭐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 무슨 기술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찍은 것을 보고서, 이건 출제 오류가 없다라는 이런 걸 도장을 찍어놓은 것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판사가 땅땅땅 해서 행정소송 기각해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 이길. 이길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이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출제 오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제 말 들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은 더더욱 그렇고요. 행정심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길 방법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 시험 구조상으로는 이 1번, 2번, 3번이 도저히 개선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뭐예요? 시험 검정 구조로 만들어 놔서 모든 피해를 누가 져야 되는 거야? 수험자들이 져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 다른 것도 다 그래. 다른 것도요. 뭐 행정소송에 행정심판 걸어보세요. 해봐야 이길 수 있는 거 없다니까. 없다니까. 더군다나 우리 같은 뭐 전기기술자, 무슨 용접기술자, 뭐 기술자들은 법에 대해 잘 몰라요. 응? 법 같은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막 그 행정소송이나 막 이런데 시달리고 싶지를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그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을 어떻게든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야. 매번 그냥 수험자들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사람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냥. 내가 그거를 14년 동안 지켜봤어요. 14년 지켜보면서 와, 정말 이거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고 새롭게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저 혼자로서는 이거를 개선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알려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말고라도 다른 사람들도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걸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전기 기능장애 한마디로 흑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도 부정감독, 불량감독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제 오류 매번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부정감독, 불량감독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시험장이 너무 많고 감독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 중에 불량감독도 있고 부정감독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겠죠? 예. 이게 대처 방법이 없잖아. 여기에 가장 부정이 가장 큰데. 출제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참, 이게 기능장 시험 도면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죠. 그렇죠? 최근에 65회 때는요, PSG 쪽은 그래도 조금 그래 봐줄만 했어요. 뭐 100% 그게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PSG 쪽은 순서도가 많이 개량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퀀스회로도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기능사 도면에 불과하지 기능장 도면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죠? 65회 때 회로가 좀 많고 그 배관 같은 게 이렇게 많아서 많은 것뿐이지 실제 이제 그게 기능장의 시퀀스 도면이라고 할 수 없잖아. 기능장의 시퀀스 도면이라면은 저희 이제 카페에 있는 제가 이제 그래서 주는 도면들이 기능장의 시퀀스 회로 도면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교선하기 까다로워 이거 어려워요. 그죠? 제가 한 것들은 어려운데 교선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배관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5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에 있는 그 도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습하시기에 그걸 가지고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 시퀀스 쪽에서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너무 막 그 기능사 수준의 그 시퀀스 문제가 나오더라고. PC는 괜찮아. 내가 봐도 그 정도면 PC면은 뭐. 그런데 이제 좀 순서도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비표준 표현 방법으로 그리지 비교 판단을 그래가지고 뭐 PB1에서 온 오프로 따져. 밖에 온하고 오프가 있어. 그게 아니지. 안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면은 아직 그 다듬어지지 않고 미완성이 된 그런 도면들이라 얘기하십시오.
PLC도 그래요. 순서도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시퀀스도를 보니까 완전 이제 기능사 수준의 도메인이잖아. 그런데 작업량만 많을 뿐이지. 그러니 이게 기능장으로서 적합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65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합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 하여튼 이런 출제 오류나 그 기능장으로서는 문제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참으로 큰일입니다. 하여튼 큰일이에요. 물론 산업인력가용 나름대로 이 자격 검증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출제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 피해를 모두 누구한테 지게 합니까? 소음자들한테 지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어?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산업인력가 직원이 소음자를 대상으로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뭐라고 막 그럽니다. 소음자는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산업인력과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그 산업인력과 직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감독관한테 가서 따지래요. 감독관이 퇴근하고 없는데 어떻게 가서 따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런 것들은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력과 직원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뭐예요? 딴 사람한테 미루고 윽박지르고 또는 뭐예요? 업무 방해했다고 막 하면서 막 협박이 나가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이거 범죄를 저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참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제가 이제 이거 14년 동안 올해 이제 14년을 했어요. 14년 하면서 와 답이 없더라니까. 답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그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박 무슨 팀장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거 출제 오래돼서 항의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뭐 이태민 씨가 자꾸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 우와 나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항의를 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경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해도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이거를 이 시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 정부에 건의를 해보고 싸워보겠다고 한번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걔네들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딱 그 얘기를 던지더라니까 나한테. 왜? 그 사람들은 이 시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한번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저한테 또 뭐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걸 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고서 이따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